극장전 10월호 2부 시작하겠습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다니엘 관, 다니엘 쉐이너트 이렇게 같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감독들이 데니얼스라는 이름으로 연출한 두 번째 장편이죠. 보고 나면 이것은 세탁과 세금의 중요성에 관한 영화인가? 혹은 이 안아줌, 포옹, 허그에 관한 영화 같기도 하고요. 복잡한 듯 하지만 또 굉장히 단순한 테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22년 3월에 처음 공개가 돼서 굉장히 좋은 평, 그리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해도 좋을 만큼 그런 평을 받았었고, 이 데니얼스 감독의 첫 번째 영화는 역시 인구에 회자됐던 스위스 아미맨이라고 하는 그 데니엘 레드클리프가 연기한 시신이 스위스 아미 나이프처럼 여러 가지 기능으로 표류한 폴다노한테 이용이 되는 그런 이상한 버디무비, 이상한 로드무비,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스위스 아미맨에 이어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도 A24라는 제작사에서 만들어졌죠. 이 중심에는 중국에서 이민 온 한 가족이 놓여 있어요. 이민을 온 요 부부가 왕 부부예요. 그래서 웨이먼드 웡, 이블린 웡, 키위 콴과 양자경, 미셸 여가 이 주인공을 연기를 하는데, 천신만고 끝에 세탁소를 마련을 해서 거기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그게 집이랑 붙어 있죠. 그래서 세탁소가 아래층이고 집이 위층. 근데 생활에 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민의 리얼리티라는 거죠.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인데,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점점 무심해지고, 웨이먼드는 아내가 과연 나를 아직도 사랑하는가 하면서 이제 충격요법으로 이제 이혼을 요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류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아내는 눈치를 못 채고 그날 국세청에 제출해야 될 영수증을 정리하는 한편, 과거에 결혼을 했던 젊은 날에는 자기하고 연을 끊다시피 했던 중국의 아버지가 이제 병에도 걸리고 나이도 들고 해서 딸 부부한테로 온 거예요. 휠체어 신세를 지면서. 공공이라고 하는 이름의 저스틴 홍인가요? 배우가. 그렇죠? 이 아버지가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잘 살고 있음을 증명할 겸 그 단골 세탁소 손님들까지 초대한 신년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딸이 있는데, 이 조이라는 딸도 이 가족 파티를 위해서 찾아와요.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레즈비언으로서 여자친구인 베키라는 백인 여자애를 같이 데리고 오고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이블리는 자기까지는 그래라라고 했지만 아버지한테는 손녀의 성 정체성을 커밍아웃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거봐라, 집안 꼴 봐라, 내지는 이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지 않냐라고 딸의 선택을 또 비난할 것 같기도 할 거고, 어쨌거나 이게 정말 그 양방향의 힘인 것 같아요. 이블린도 그렇고 이민 2세인 딸도 그렇고, 그 중국의 전통은 내면화가 돼 있으면서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이 전통에 의해서 인정받고 싶은, 이 가족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인정 욕구도 이 양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이 경우에는 엄마한테 막 반발하면서도 왜 내 여자친구 소개 못하냐고 엄청난 원망을 품으면서도 또 여자친구 팔에 있는 문신은 막 가려주죠.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이민의 정체성이라든가 특히 조이를 중심으로는 사춘기 내지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이민자의 2세이자 10대로서 그리고 성소수자로서 갖고 있는 이런 정체성 문제 같은 게 이제 이 영화가 뒤에 액션으로 풀어가는 어떤 그 싸움 뒤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숨은 어떤 목표 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문제 때문에 조이는 상처받은 채로 엄마를 떠나가고, 그 순간에 이 엄마가 결정적인 대사를 하죠. 막 다가와서 애절한 눈빛인가 딸을 다독여줄 것인가 하는데 너 살쪘다, 먹는 거 조심해라 라는 가슴이 싸해지는,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는 가족끼리 절대 다정한 진심을 말하지 못하는 이 죽일 놈의 이 벽을 보여주는. 근데 이게 미국 사회에서 보기에는 왜 저래?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좀 너무 못됐다 하지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아는 거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진짜 우리 부모님도 저런데 나도 저런데 라는 그런 이제
디테일들 때문에 이 영화가 이제 장르적인 재미 외에 뭔가 좀 정서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이제 딸의 도움 없이 국세청을 찾은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웨이먼드가 싹 안면을 바꾸면서 자기는 이 여러 우주, 멀티버스 중에서 알파버스에서 온 웨이먼드라는 거죠. 그 여러 우주에 그 숫자만큼의 웨이먼드가 존재하는데 그러면서 알파버스에도 이블린이 있고 그는 과학자인데 버스 점핑이라는 기술을 발명했다는 거예요. 버스 점핑은 뭐냐면 버스 점핑이죠. 잘 발음을 하자면 유니버스의 버스 점핑인데 이건 뭐냐면 좀 중요한 설정이에요. 사이파이로서 다른 멀티버스하고 다른 게 이 버스 점핑은 다른 유니버스에 존재하는 자기의 기술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한테로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인 거죠. 무슨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게 알고리즘이 돼서 다른 멀티버스에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일 잘했던 그 인물이 조브 투파키라고 하는 빌런 아닌 빌런인데 그 투파키가 알파버스의 이블린에게 고압적인 트레이닝을 받다가 폭주해서 멀티버스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를 막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조브 투파키처럼 훈련되진 않았지만 가장 많은 벌스로 점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 우주 우리가 본 세탁소 벌스에 있는 이블린인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또 엄청나요. 이 이블린만큼 살면서 실패한 선택을 많이 한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유니버스가 가지를 치는 거라는 원리죠. 우리가 그 마블에서도 그 로키에서 들었지만 그러니까 당신은 제일 실패를 한 이블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조브 투파키랑 대적할 수 있고 많은 벌스 점핑을 할수록 그 벌스 사이에 누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 우주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물질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가공할 능력을 지닌 조브 투파키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그 균열이 자꾸 많아지면서 거의 여러 우주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블린이. 근데 이게 다른 사이파이 영화나 다른 멀티버스 스토리텔링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만든 설정일 뿐만 아니라 요런 그 초능력 슈퍼파워의 전제들이 상당히 이 영화의 그 메인 주제하고도 네. 맞닿아 있다는 게 이 영화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고 형식적으로는 뭐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제 맥시멀리스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능력을 끌어다 오는 수많은 유니버스들을 카메라 앞에 재현을 뭐 CG로 했든 뭘 했던 간에 그 버스의 개수가 만만치 않고 그것들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영화 장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투적 서사들 있잖아요. 뭐 눈이 멀었는데 명창이 됐다거나 대중문화 서사의 상투형 그리고 잘 알려진 영화 스타일 왕가위 영화라든가 마샬아트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찍었어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얼마나 프로듀서의 악몽이에요. 이 영화가. 이걸 회차를 어떻게 스케줄링을 해가지고 세트를 어떻게 짓고 해야 될지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40회 전후로 해서 다 찍었다고 하는 기적의 영화입니다.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맥시멀리스트의 영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산만하고 과잉이고 꽉 차 있는 영화인데 ADHD가 영화로 태어난다면 이겁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사실 그 스위스 아미맨도 약간 비슷한 맞아요. 맥락이었거든요. 예. 일관성 있어요. 예, 이렇게 간다고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하고 되게 놀랄 정도로 산만함으로 확산되는 영화인데 그렇게 꽉 채운 끝에 도달하는 장소 아니면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일종의 중심이 있다고 하면 네. 이 영화의 가장 미덕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결국 거기로 수렴시킨다는 거. 그래서 크게는 뭐 일테면 영화를 가족 드라마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거고 네. 딱 보이는 대로 사이언스 픽션 같은 네. 되게 진지한 철학 영화 각각에 접근했을 때 각각 다른 답을 좀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영화였어요. 근데 네. 어쨌든 중심은 시작과 끝점은 확실하게 그 가족 드라마로 풀고 있고 그 가족 드라마를 SF적인 상상력으로 풀었을 때 어떻게 보일 수 있냐에 그 상상력을 맥시멈까지 이제 꽉꽉 우겨 넣은 영화인 거죠. 네. 그 영화의 가장 미덕은 저는 이렇게까지 산만하고 중구난방에 확산된 플롯들을 가지고 결국 수렴시킨다는 거. 그리고 뭔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끝내 이제 제시한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죠. 스위스 아미맨에 비하면 음. 되게 많이 나아가셨구나, 발전했구나라는 걸 보이는 영화이고, 저는 딱 보자마자는 마블 유니버스가 수십억을 들여서 못하는 거를 하네. 아, 역시 영화는 꼭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 영화로 인한 의문의 일패는 단연 닥터 스트레인지 이번 영화죠. 그렇죠. 멀티버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음. 대한 되게 좋은 사례를 하나 네. 보여준 것 같고,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신경 써서 정말 잘 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SF적인 관점을 볼 거냐, 아니면 장르 음. 혼합되는 그 맥시멀리스트의 유희로 볼 거냐, 아니면 철학적인 어떤 접근, 뭐 딱 보면 뭐 장자의 꿈 같은 것도 생각나고 색즉시공, 음. 공즉식생이라고 음. 하는 막 그런 쪽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깊이 들어가시는걸요? 음. 근데 철학이 되게 다 심플하긴 하잖아요. 심플하죠. 알고 보면 한 음. 줄로도 정리되는 것들인데 그거를 얘기하는 그 정도 딱 수준의 철학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아주 알기 쉽게. 네. 그러니까 미덕 중에 하나는 이제 괜히 어렵고 산만하고 접근하기 힘든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음. 그거를 아주 정리를 잘 해서 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음.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음. 만들어줬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양자물리학 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진 않잖아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음. 그리고 그냥 이미지적으로 되게 수렴의 지점, 원형 도상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래서 손가락 사이로 우주를 엿본다거나 음. 뭐 베이글이라든가 뭐 인간의 동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점으로 진짜 네네. 만약에 형식적으로 정말 따져보면 수렴이 안 됐더라도 수렴되는 어떤 느낌을 강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돼도 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양자물리학 다 그 음. 얘기 하잖아요. 양자역학은 음. 모두가 이해 안 됐지만 음. 이해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음. 이해 안 되는 건 안 근 되는 대로 근데 남겨두고. 영화에서 중요한 건 이해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네. 음. 이 현상이 있다고 하면 그 현상은 확실하게 다가오는데, 이 영화가 표면적으로 이제 스토리상으로 띄우고 있는 현상은 가족 드라마예요. 음. 딸과 엄마의 얘기, 그리고 음. 이 가족의 얘기, 남편과의 얘기. 근데 그것들을 구조적으로 잘 얘기로 풀어낸 다음에 그 표현들을 굉장히 기발한 상상력들, SF적인 상상력들을 더해서 이제 했다는 네. 점에서 어 훌륭한 영화였던 것 같고, 음. 근데 또 디테일들하게 들어가 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영화긴 음. 합니다. 저는 전체 뼈대가 너무, 뭐랄까, 이 영화는 얘기를 풀어서 글로 쓸수록 되게 편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나쁘다는 의미의 편편함은 아니고, 아, 되게 당연한 얘기와 아주 단순한 얘기들을 전달하고 있구나 음. 라는 게 좀 재밌었고, 어떤 영화는 글로 쓰면서 부피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였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음. 보니까 아, 핵심 플러스는 이거였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더리구나. 그리고 음. 그거를 이제 본인의 취향을 한껏 녹여낸 SF적인 음. 상상력이나 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일부러 조악한 것 같은 B급의 화면들이나 표현들을 통해서 막 장난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블루레이 나오면 다니엘스 감독도 떨지 않을까? 이거 정지시켜 놓으면 분명히 타다다다다 굉장히 섬광처럼 편집을 해 놓은 CG 화면들 중에 네. 이게 도저히 이 예산과 이 회차로 그거를 되게 고퀄로 작업하기는 어렵지 그렇죠. 예, 않았을까라는 예, 예. 의심을 하고 있어요. 틀린 거나 이 편집상의 오게티나 이런 게 오류들을 있을 것 같아. 엄청 많은 영화일 거예요. 근데 네. 오게티가 그게 뭐, 왜? 라고 그냥 툭 치고 넘어갈 그렇죠. 수 있는 중요하지 않은 정도의 거지. 태도를 예. 깔고 있는 영화인 음. 거고, 음. 재밌는 설정은 그거였어요. 아까 제가 설명해 주실 때도 이블린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하고 이 알파라고 하는 음. 알파보스는 이제 시작점이니까, 네. 그 시작점에는 알파보스의 이블린은 최고의 재능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예.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이미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고 세상을 떠난 그렇죠. 거고, 그래서 최악의 인생을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가능성, 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시킨다는 게 음. 영화의 되게 재밌는 설정들, 큰 틀의 이제 설정들인 거고, Everything is Nothing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닌 것 음. 같은. 사실 이 영화 속의 빌런으로 나오는 조브 투파키가 음. 되는 거잖아요, 조이가. 음. 그러니까 알파보스 에블린의 음. 강요로 의해서 어떻게 보면 조이는 모든 경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음. 조브 투파키라는 존재가 되는 건데, 조브 음. 투파키는 그 지점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Everything is Nothing인.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고 모든 음.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도 없는 상태에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조브 투파키가 그 상태의 끝은 뭐예요? 그냥 허무주의인 거잖아요. 음. 허무주의의 끝이 이제 세상에서 나를 제거하는 음. 없는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음. 판단을 한 존재이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에블린을 만나러 오는 건 거죠. 음. 뒤에 이제 왜 자기를 만나러 오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음. 하잖아요. 전체적인 서사는 가족 서사에서 어머니와 딸 아니면 부모와 자식 관계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 세대를 이해하기 힘든 혹은 또 마찬가지로 그 음. 자식 세대도 부모를 이야기하는 음.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표현될 때도 있냐면 약간 너는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느 다른 존재, 네. 괴물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투영돼서 표현된 게 조브 투파키라는 존재인 거고, 근데 이 괴물 같은 존재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거냐,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거냐. 사실 이것도 가족 드라마에서는 되게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함부로 네가 아닌 이상이야 이해한다고 하기 힘드니까 너랑 비슷한 존재가 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음. 무능한 최악의 에블린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전체 서사가 조부 투파키가 경험한 것들을 따라가는 얘기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모든 걸 경험을 하나씩 해보는 과정에 딸이 있고, 먼저 간 길을 네네, 엄마가 나중에 걷는. 네네네. 가서 이제, 아, 네가 이 상태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음. 다음에 똑같은 눈높이에서 뭘 얘기해 줄 수 있는가의 음. 문제인데, 에브리띵 이즈 나띵이 사실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 모든 거에 다 있으니까 나는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음. 의미가 없어. 다 음. 경험했으니까 음. 이미 제로야라고 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합리적인 선택인데 어떤 사람들은 혹은 이 이블린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띵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나띵 이즈 에브리띵이 되기도 하는 음. 사람인 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다 해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없는 게 아니고 네가 고를 수 있어. 라고 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뭘 고를래? 라고 이제 음. 딸에게 한 음. 번 더 기회를 주는, 혹은 손을 내밀어주는 음.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 그거는 사실 이 이야기가 특별하다기보다는 거의 모든 가족 드라마가 비슷한 패턴을 걸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영화의 시작점과 끝점은 매우 매우 잘 정돈돼 있는 우리가 좀 익숙한 가족 드라마의 화합, 화해 음. 이런 것들을 그냥 수렴하고 있어요. 근데 음. 다만 그 중간 과정을 음. 뭘로 보여주냐의 음. 문제인 건데 중간 과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더해서 모든 우주에 내가 있고 음. 뭐 우주를 막 건너뛰고 뭐 이런 초능력들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로 표현했다라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 음. 음. 미덕이 아닌가 싶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상징들이나 구조들을 되게 잘 짰어요.